혹시 팔꿈치가 아파서 커피 잔을 들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 분도 있으신가요? 양치질을 하기 힘들 정도로 팔꿈치가 아픈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행주를 짤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주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상과라고 하는 뼈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진통 소염제를 먹고 또 근육 이완제를 추가해서 먹기도 하고요. 상과에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좋은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초기이거나 질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들은 제가 설명드린 상과의 주사나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다 보면 염증도 사라지고 통증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죠.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점점 짧아지더니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약을 3개월 동안 먹었는데 전혀 좋아지질 않아요. 한의원을 다녀왔더니 효과가 전혀 없어요. 도대체 왜 효과가 없느냐? 원인이 상과에 있는 염증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꿈치 외측 상과에는 손가락이나 손목을 사용하는 근육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을 사용하거나 사무직 분들이 마우스를 쓰거나 테니스를 뒤쪽으로 힘줘서 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손가락이나 손목을 쓰는 근육들이 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무리들이 누적이 되고 쌓여서 아래 팔 등에 있는 근육들의 뭉침이나 혈액순환 저하를 불러오고요. 이로 인한 문제들이 상과에 있는 인대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과에는 혼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근육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잡아당겨져서 염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염증 부분만 해결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다가요. 아무리 위쪽을 치료해도 아래쪽 부분에 문제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쪽에 있는 삼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삼두 운동들 많이들 하시죠. 아래쪽에 지방이나 잡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남자분들이 옷맵시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들 하게 되는데 또한 물론 일할 때도 많이 씁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만 해도 이 삼두의 힘이 콱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삼두가 긴장이 심해지게 되면 똑같이 팔꿈치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팔꿈치를 지나가는 신경이 이 삼두 안쪽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삼두 근육이 긴장하는 것만으로도 팔꿈치 바깥쪽이 저절로 시리고 아플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삼두를 치료 안 하고 아래쪽 팔 등만 치료했을 때 환자분들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테니스 엘보우가 낫지 않는 원인은 첫 번째는 만성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잘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대에만 치료를 할 경우에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과가 좋을 수 있지만 점점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인이 삼두에도 있는 경우에는 요골신경이라는 것이 압박이 되어서 팔꿈치 이 외측에 있는 혈액순환이 저절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는 인대의 염증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하게 되면 정작 삼두나 아래 팔이나 이런 원인들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우선은 꾸준하게 시행했을 때 팔꿈치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스트레칭을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아래 팔 등에 있는 근육을 신전시켜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반대편 손으로 아래를 꾹 누르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팔꿈치를 펴주는 거고요. 절대 한쪽 손으로 내리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쪽 손으로 내리는 거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아래쪽 팔, 이 앞쪽 근육을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반대편 팔로 지그시 눌러서 보통 제가 10 정도 세주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삼두 스트레칭을 집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안쪽으로 쭉 이완을 시키면서 10 정도 똑같이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의할 점은 어깨 관절은 움직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켜주셔야 되지 보통 남자분들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수 없으면 인대가 손상이 됩니다. 천천히 시행을 해주시고 10 정도 숫자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뒤쪽으로 팔을 들어서 뒤쪽으로 신전시켜 주시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팔로 하시기가 힘든 분들은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선수들이 하듯이 아래 팔 등 쪽으로 테이핑을 시행해 주는 겁니다.
테이핑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래 팔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쉬도록 만들어주고 깁스 정도는 아니지만 근육의 활동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커피를 마시기 힘들거나 양치질을 하기 힘드신 분들,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스트레칭으로 좋아지긴 힘듭니다. 스트레칭은 장기간 시행해서 근육을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또 인대가 회복이 되면서 통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치료고요. 당장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매일 아파서 커피 마시기도 힘들고 행주도 한번 쥐어짜기가 힘들고 나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럴 때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팔꿈치가 아파서 오셨는데 실제로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치료가 안 됐던 분도 있었습니다. 50견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삼두가 뭉침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팔꿈치 통증이 해결이 안 된 분도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테니스 엘보우가 쉽고 별거 아닌 병 같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면 팔꿈치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